자, 이렇듯이 관은 나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인데, 이 관이 너무 많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관이 많은 사주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관다의 특징들. 나의 컨트롤 능력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직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해요. 그 다음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명에게 있어서는, 물론 남명에게도 그렇지만 자식이니까 둘 다 연애 운이 빠르고, 그 다음에 특히 여명에게는 관이 많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관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조금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관살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혼잡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요 관을 우리는 정관의 의미로 쓰고, 이 살의 의미로 여기에서 편관의 의미로 쓰더라. 그러면 정관은 좋고 편관은 나쁘더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이 편관도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랬어요. 진짜 편관으로 쓰는 경우와 하나는 칠살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거에 따라서 식신에 의해서 식신이 사주 원국에 놓여 있을 때는 편관의 관점, 없다고 한다면은 칠살의 관점이더라. 그래서 식신이 이렇게 칠살, 즉 편관을 친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식신이 제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신, 제살. 제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식이 제하다. 뭐를 제압하다? 살을 제압한다. 그래서 대단히 출세하는 그런 굉장히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사주팔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편관이 있다 그래서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식신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서 이 편관을 칠살을 쳐서 편관으로 작용한다고 한다면 되게 우리는 그 상관은 나쁘다고만 또 볼 수 없어. 관이 없지 상관이 많으면 상관상진이야. 그럼 거꾸로 편관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어. 왜? 식신이 있을 때는 또 뭐예요? 식신 제살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십성이 반드시 나쁘고 반드시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상관도 상관끼리 막 콱 뭉치면은 에라 콱 나가자 이거야. 근데 관이 있어 원국에, 그러면 상관견관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관견관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얼마나 국가가 문란했으면은 상관집, 이상관이 아니고 상관집, 상사집 개가 죽으면 장례를 치렀다고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승이 죽으면 안 가. 근데 개가 죽으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민폐가 심하니까 상소를 올렸어, 오기장군이. 이렇게 응? 부정부패가 심하니만큼 황제의 명을 내리옵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을 딱 내려가지고 국가가 안녕히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시 얘기하면, 이때 상관 경관은 상사의 집이 개가 죽으면 관, 장사를 치른다는데, 우리가 상관 경관은 뭐예요? 십성에 의해서 상관이 관을 보게 되면, 정관을 보면 뭐예요? 유화백단, 화가 100가지 이른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상관은 나쁘다고는 하지만 관이 있을 때 나쁜 거고, 없을 땐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편관도 식신이 있을 때 나는 굉장히 좋고, 없으면 그건 칠살이야. 그런데 더더군다나 관성이, 편관이, 정관이 많아서 관살 혼잡이 돼 있다고 한다면, 남자에게는 직주이동이, 여명에게는 두레박 팔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자소관이 아름답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관살이 혼잡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관의 성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극해. 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금이 돼야 돼. 그 다음에 화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금목과 수화는 상쟁하더라 이런 얘기야 돼요. 금목, 수화가 상전하더라. 아주 극명하죠? 이 차이가. 다시 얘기해서 아주 도안이 뭐야? 죽이지 않으면 생살, 이 여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이 잘 짜여있는 사람들은 죽이는 사업들, 죽이는 직업들 이런 거 있죠. 생살여탈이에요. 생사여탈 아니에요. 사는 죽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살은 죽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다는 자동사고 죽이다는 타동사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을을. 그래서 생살, 살고 죽이는 여부를 따지는 거고, 생사는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래서 생살여탈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자꾸 생사여탈이에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제대로 구분할 줄 안다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생살여탈직에 있는데 일군이들이 뭐예요? 군, 검, 경 이런 데는 뭐예요? 두 번째, 찌르고 자르고 째는 직업들 있잖아요. 찌르고 자르고 째는 직업들, 짜째찌 이런 직업들이 뭐예요? 되게 무슨 바늘을 놓거나 무슨 침을 놓거나, 그러니까 의료 쪽 같은 계통이 많고, 세 번째 무슨 수선이라든가 꽃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공방이라든가 등등 있잖아요. 그죠? 짜고 째는 직업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직업들하고 되게 업상대체를 한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관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들 중에 또 하나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다면 건강이에요. 왜? 금이 목을 친다, 수가 화를 친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한번 보시자고요. 여명이든 남명이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이러한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고 하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건강해요? 죽겠지. 건강의 특징상 목은 머리, 눈, 목, 허리, 그 다음에 신경계. 그렇죠? 이 사람은 편두통이 있어요. 치통이 있거나 요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금년처럼 이렇게 병신년이 들어오면 내미 설대고 나를 또 극한 녀석이 들어오죠? 금년에 뭐가 들어와요? 이랬을 때 들어오는 현상을 우리가 빙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빙의는 죽은 사람의 그러한 혼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신적 충격이 심해질 때 오는 일시적 교란 행위를 우리가 빙의라고 얘기를 해. 이걸 현대적 용어로다가 의학 용어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가 안 돼. 잠을 자면 꿈에 헛것이 보이고, 그러니까 어때? 매일 눈이 쑥 들어가고 피곤하고 하니까 벽에 기서 엄마 죽겠어 하지. 이 현상이 공황장애자 빙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가 정신과를 가잖아요. 가면은 알약 하얀 거밖에 안 줘요. 언제 나을까? 인비의 행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듯이 관살이 혼잡되면은 여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눈이 퀭해요. 벌써 자도 눈이 빨갛고 자도 꿈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무업하는 사람들 같아 가면 신내림을 받으라는 등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그거 받아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잘 그 때가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내림, 신기가 있다 이런 것도 접신의 기운도 따져보면 이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에요. 이 현상을 참을 수 없어 병원에 여러 번 다니고 병원에서 못 고치지.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다녔던 곳이 어디에 마침 그런 곳은
접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접신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런 데서는 약이 다 또 때가 지나가면 나을 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배우는 이렇듯이 관다신약이라고 하는 건 경자경진, 경자, 경진, 갑신, 경호, 어? 경오, 여명, 남명, 여명령. 자, 이 여명이에요. 자, 이 여명은 보나마나 이게 전부 다 관이네, 그쵸? 응. 관에 놓이면 이렇게 보이죠. 나는 나무인 척 하는데 이게 이러네. 그렇죠? 금목 상징이잖아요. 이런 형상이잖아요. 살아요, 죽어요? 이 나무가 살아 죽어요. 지금 이렇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죽잖아. 금목 상징 중에서.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되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부, 악처 이렇게 얘기해요. 악부의 악처예요. 그러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악부를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알았어. 야, 나는 악부를 만나는구나. 나쁜 놈을 만나는구나. 그래서 아주 좋은 사람만, 착하고 반듯하고 도덕선생님 같은 사람을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면 이 피해갈 수 있나요? 못 피해가요. 착한 사람도 결혼하잖아? 몸이 썩기잖아?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희한하게. 그렇게 들어가.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착하고 도덕선생님인데 결혼을 딱 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연애가 나와서 바람을 피워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라든가. 그래서 수습을 내가 해야 된다. 하여튼 그러저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내가 또 이 남편이 어떤 술해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여자를 공경에 빠뜨리게 한다라든가. 꼭 나를 때리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악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반드시 놓인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어디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 많잖아. 남자 조직 속에 들어가. 뭐 관이네 여기 이렇게. 그쵸? 아, 그래, 칼고 있는 직장에 들어가지 뭐. 깎는 거 어디 경찰 돼버리지 뭐. 검찰 들어가 되지 뭐. 군인 되지 뭐. 차라리. 그래서 그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딱 나와가지고는 갑목을 딱 놨으니 폼생폼사로 다 나와가지고 잘생겼겠죠. 나와가지고 야, 우리 식당 하나 차리자. 매 칼부림이지 뭐. 두드러 맞고 깨고 부수고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배우자의 육친의 관점에서 봤는데 관다신약은 제일 먼저 뭘 떠올려야 되냐면 건강을 놓치면 안 돼. 이 사람의 건강을 보자고요. 건강 어떻게 돼 있어요? 건강이 이렇게 돼 있네. 얘가 일간이지만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힘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막혀 있잖아요. 꽉 지금 닫혀 있잖아요. 그렇죠? 죽겠지. 극해야지. 생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막힘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해의 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심하게 극파당하고 있다. 얘 자체가 지금 뭐예요? 목 자체가 병이에요. 목의 병은 많잖아요. 그렇죠? 목의 병은 많다. 실제 그래, 실제.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견통, 요통, 그 다음에 간질환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이 여명이. 그 여자는 뭐 술을 안 먹는데 무슨 간질환이 있냐고? 천만에요. 간질환이 있다니까. 이렇듯이 건강에 관해서 본다. 자, 그런데 이 나의 여기 보니까 자식이네요. 그렇죠? 자식은 자식 자리에 있어.
자식은 경호라. 이 사람 공무원 되겠네. 근데 이 사람은 금목상쟁하면 우리가 정이 떨어진다고 해서 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끊어질 절자 이렇게 써서. 이 절은 모든 것이 현재는 끊어져 있지만 나중에 가면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사주팔자는 어떻게 돼요? 돌잖아 이렇게. 그래서 나와 남편의 관계는 현재는 무정, 먼 미래로 가게 되면은 유정, 그나마 이루어져요. 근데 이건 옛날 관점에서 현재다, 미래다, 무정이다, 유정이다 맞단 말이에요. 옛날엔 싫어도 어떻게 돼요? 일부 종사에다가 그래도 여보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거한 재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니 그래? 김포공항에서 사요나라란 말이에요. 관이 많은 남자들은 자식을 일찍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 보냈던 기간만큼 자식하고 나하고는 끊어져 있네. 이 아이가 철들어서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자. 근데 같이 데리고 살았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현재 살면서 무정이잖아요. 지금 사니까 어쨌든 정은 있어.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돼요? 불효자가 돼요. 대개 부모 밑에 20살까지 있을 때 부모 말 듣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넘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우시 이러잖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식을 일찍 보내면은 이 아이가 나이 먹어서 효자가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자식을 일찍 떨쳐보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 떨쳐보낼까요? 못 떨쳐보내지요. 그래서 관살이 혼잡돼 있다. 남명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식하고의 관계를 청산할 것. 제대로 청산. 그 다음에 본인의 직업은 하나로서 올곧게 가져갈 것. 그 다음에 또 이 관이 많으면 성격이 어떻습니까? 사람 성격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팍팍해 아주 사람이.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하여튼 용어를 써도 무정한 용어들을 많이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이에요. 아주 민감하고. 왜? 항상 내가 이렇게 극을 받고 있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주 민감해.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리컬 하다라고 얘기해. 히스테리컬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히스테리컬 하다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보면 히스테릭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 그리스 로마의 이 그 글자의 어원을 보면 여명의 입장에서 성적 불만족, 이걸 우리가 히스테릭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 불만족의 외부적 표현이 나타내는 그 까칠함이 있잖아. 이걸 우리가 히스테릭이라 그래요. 이걸 이제 이 라틴어의 어원이에요. 히스테릭이라는 게. 이 여자들이 성적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불평불만을 히스테릭 그래. 이 히스테리컬 하다라고 한 것이 뭐냐면 아까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너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랬을 때 정서적 불안정으로 오는 관에 의해서, 관은 남자고 이성이잖아. 꼭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오는 정신적 충국이 히스테리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남자도 똑같아. 남자도 관이 많은 사람들 치고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없어요. 되게 팔자가 복잡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테릭하다라고 하는 그 용어를 관다신장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